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에 실시된 학평 모의고사 1학년 국어 영역 1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번 문제는 이번 국어 영역 문제가 아주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80% 정도의 오답률이 나온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어려워한 문제인데요.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사와 수관형사에 대해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14번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기 1을 먼저 보면 선생님께서 하나의 단어가 수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관형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 이렇게 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문법에서는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보기 1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세요. 위에는 수사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째, 둘째 이것들은 모두 다 수사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밑에 그것과 숫자의 개념이 같은 관형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 세, 네, 다섯, 첫째, 둘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시각적으로 보세요. 어디에서 나눠지나요? 네, 다섯에서 나눠지죠. 다섯의 뒷부분은 수사와 수관형사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쓰임에 따라서 수사가 되기도 하고 수관형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네 개는 어떤가요? 하나는 수사예요. 둘도 수사, 셋도 수사, 넷도 수사예요. 그런데 관형사는 한, 두, 세, 네가 관형사로만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예를 들어보죠. 하나는 둘보다 작다. 그러면 하나는 수사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관형사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수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붙고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했을 때 하나 뒤에 조사가 붙었고요. 하나라는 뜻이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수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이 사람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묶여야 뜻이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개, 한 주 이렇게 뒤에 의존명사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쓰면 한 사람까지가 묶여져서 한이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형사고요. 이 한의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수사, 한은 수관형사가 된 것이에요. 자, 이제 다섯을 볼까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다섯은 수사로는 조사가 붙어야 하니까 다섯은 넷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다섯은 조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수사예요. 그런데 다섯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 다섯이 사람을 꾸미게 되고 다섯 사람, 사과가 다섯 개 이렇게 다섯과 뒤에 의존 명사가 묶여서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이 사람, 다섯을 사람 이렇게 조사를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 사람 하면 다섯은 수관형사가 되는 것이에요. 모양은 똑같지만 다릅니다. 자, 첫째, 둘째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첫째로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둘째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 첫째, 둘째는 뒤에 조사도 붙고 독립적으로 쓰여서 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둘째 주에 만날까? 라고 하면 둘째 주 이렇게 뒤에 주와 내용이 붙어 있어서 그럴 때 둘째는 수관형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표만 잘 기억하시면 수사와 수관형사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째, 둘째 수사이고요.
한두, 세, 네, 다섯, 여섯, 첫째, 둘째 이렇게 되면 이것은 수 관형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주의할 것은 다섯, 여섯, 첫째, 둘째는 형태가 같으니까 문맥에서 살펴보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은 수사, 한두, 세, 네는 관형사로만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수사와 수관형사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하고 쉽고 분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보기 2의 첫째, 나는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너무 쉽죠? 하나 뒤에 를이라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체언이고 수사예요. 하나는 수사로만 사용됩니다. 수관형사로 사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마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쉰다. 둘째 주를 꾸미기 때문에 이것은 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가 되죠. 이 둘째는 아까 무엇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네, 수사로도 쓰입니다. 둘째로 친구들과 사이좋게지내요 이러면 그럴 때는 수사, 차례를 나타내는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관형사이지만 수사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아니죠.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걸 찾아야 하니까요. 세 번째 문장이에요. 이번 학기에 책 3권을 읽는 게 내 목표야. 그랬어요. 3권이라고 했으니까 권을 꾸미게 되고요. 이것은 기억하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셋은 수사로만 쓰이고요. 세는 관형사로만 쓰이고 3권 이렇게 뒤에 책을 세는 의존명사 권을 수식하게 돼서 수관형사입니다. 네 번째, 6명이나 이 일의 자원에서 정말 기쁘다. 6명이라고 했어요. 6이 명을 수식하게 되죠. 6명이 묶여져 있어서 6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관형사죠. 그런데 6은 5보다 크다. 그렇게 하면 6 다음에 은이라는 조사가 붙잖아요. 그럴 때 6은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은 아까 우리 표에서 5을 살펴본 것처럼 똑같은 형태가 수사로도 수관형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렇게 보면 정답은 세 하나죠. 세는 수관형사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것인데 실제로 문제가 우리 친구들을 좀 어렵게 했어요.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르라고 써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2개 이상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오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번에 국어 영역 시험을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나만 어렵지 않았어요. 모두 다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 특히 국어 영역에서 우리 친구들이 중시해야 될 것은 모르는 것을 한 개씩 한 개씩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직 수능은 많이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국어 영역 개념 하나하나를 오늘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2-3번씩 계속 듣다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품사의 통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5인데 어느 때 수사이고 어때 수관형사일까? 이런 영상들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돼서 반갑고요. 선생님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